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가실 됐어요. 그죠? 자, 우리 어제 하다가 남은 거 190페이지 빨리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계속 사랑이 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뭐다? 첫 번째 뭐였어요? 상식이었나? 그죠? 사랑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상식. 그러니까 내가 나를 확장해 나가는,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행위, 확장을 하면 내가 안 하던 것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 확장에서 일어나는 상실이 있다는 얘기예요. 190페이지 보시면. 자, 예. 사람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어떤 것이든 살아있는 것을 사랑하게 되면 당신이 그것은 언젠가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어보라. 상처 입을지 모른다. 내가 누구를 안 믿다가 믿게 됐어. 그러면 그로부터 오는 크고 작은 어떤 상실, 그죠? 상처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어제 예시 들었던 그 여성처럼 아무것도 안 해. 나의 그 일상 안에 그 어떤 자기 확장의 시도가 없어. 그러면 상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상실할 게 없다는 것은 사랑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획득한 게 없다는 거예요. 획득한 게 있을 때 상실이라는 것은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나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내 범위 안에서 충분히 안전하게 그냥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예를 들면 하던 것만 하고 그 바운더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 굉장히 평온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죠? 1도 상실이 없는 상태 즉 1도 사랑이 없는 상태 즉 1도 성장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언제는, 막, 어? 어떤, 누구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엄청 평온해.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말은 아닌 거죠, 그죠? 누구에게도 의존해보라. 상대가 당신을 실망시킬지도 모른다. 어, 고통을 감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런 많은 것들은 부족한 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장이 일어나면 상실이 일어나고 그죠? 만약에 내가 그런 것들을 나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감내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걸 감내하지 않은 것 이상으로 실은 그게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평생 부족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평생 부족한 상태로 살아간다. 191페이지. 성장하며 기쁨과 함께 뭐가 나온다? 내가 확장을 했으니까 기쁨도 있어. 근데 기쁨과 함께 뭐도 있다? 고통이란 대가도 따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충만한 삶은 뭐도 고통도 충만하다. 그래서 인생의 본질은 변화, 즉 성장과 쇠퇴의 모음인데 삶과 성장을 선택해라는 거야. 그죠? 성장과 쇠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상향 하는 건데 그 순간 우리가 조금 어떤 내 바운더리가 그때그때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항상 성장을 선택해서 확장해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죽음의 교훈을, 즉, 살고 사랑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진짜 성장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성장을 선택할 때 항상 우리가 예를 들면 그게 나에게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선택하지 않고 싶을 때도 있죠. 그리고 그냥 늘 소통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내가 딱 가는 곳만 가고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럴 때 뭘 생각해라? 죽음이라는 교훈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사랑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우리는 참 그게 인지하기가 쉽지 않지만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각자 제한된 시간은 다 다르지만 누구는 60일 수도 있고 누구는 80일 수도 있고 누구는 100년이라는 시간일 수 있지만 어쨌든 제한된 시간 안에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딱 상기되면 어떻다고? 우리는 성장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최선으로 이용하고 최대한 충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라. 그래서 우리 어깨 위에 죽음이라는 존재와 직면할 마음이 없다면 항상 내가 제한된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건. 이거 언제든지 나에게 시간을 준 사람이 내 시간을 가져갈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참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내가 제한된 시간 안에 사는데 우리가 시험 치는 것처럼 자 수학 60분 안에 시험 쳐 이러면 내가 조절할 수 있죠. 내가 60분 있고 지금은 40분이니까 남은 20분에 이렇게 해야지 삶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무섭다.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도전,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사랑을 마음껏 그 피드백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내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제한된 삶을 사는데 그 제한된 삶이 40인지 50인지 90인지 100인지 알 수 없는 시간 안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내일 저렇게 살아도 되지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아침 여러분 눈 뜨셨으면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직면할 마음이 없으면 내가 아유 그래 말은 알지만 뭘 그럴까 100년 살지라고 스스로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고 그죠? 내가 시간 밖에 있는 사람이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지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을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시간 자체라는 것을 그죠? 근데 그것을 직면할 마음이 없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어, 교훈. 죽음이 주는 교훈을 여러분 어디서 느끼십니까? 누가 죽었다는 부고 소식을 들으면 죽음이 주는 교훈이 훅 들어오죠. 나도 이런 거 있잖아요. 죽음이 주는 지혜로운 교훈을 스스로 버린 결과가 된다. 내가 죽음이라는 건 내가 시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삶은 그가 주는 가장 강력한 교훈을 나는 항상 이렇게 스스로 버리고 사는 것과 같다. 명쾌하게 살거나 명쾌하게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 죽음이라는 항상 변화하는 삶의 본질을 피하면, 이렇게 본질을 피하면 어쩔 수 없이 삶도 피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랑은 뭔데? 첫 번째, 사랑하게 되면 당신이 진정으로 참사랑이라고 표현할게요. 찐으로 사랑하고 있으면 상실을 느낄 수밖에 없어. 상실이라는 피드백이 무조건 와. 내가 상실이라는 피드백이 온다면, 내가 사랑했구나. 내가 한 것이 사랑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두 번째, 독립이라고 하는 단계로 무조건 가야 된다. 독립되지 않은 단계는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은 뭔데? 독립된 단계다는 거예요. 자, 193페이지. 삶은 그 자체가 모험인데, 나 자신을 사랑할수록 모험은 더 커진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모험 중에도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모험,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모험이 있다. 그게 뭐다? 성장을 위한 모험이다. 자, 이 성장을 위한 모험은 아주 짧은 스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감한 빅 스텝. 그러니까 이렇게 음, 지금까지 정해져 온 룰. 그러니까 내가 오늘까지 살았어. 오늘까지 정답처럼 느껴지는 게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엄마야. 이렇게 하는 게 자식이야. 이렇게 하는 게 학생이야. 이렇게 하는 게뭐 연인이야 하는 정해진 듯한 어떤 뭐 세상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거, 우리 집 분위기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거, 나의 어떤 역할, 내 자리라는 것이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장을 위한 모험은 뭐다? 단숨에 뭐라고 합니까? 전혀 기존에 하지 않았던 행위를 하는 거.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약간 또라이처럼
나 안 해봤으니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뭐지? 응. 이런 질문에서부터 나온 빅스텝, 큰 변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성장을 위한 모험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늘 내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숍 가면 항상 라떼를 먹는데, 늘 습관처럼 라떼를 먹다가 오늘은 저거 먹어볼까? 하는 것도 뭐예요? 어, 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잘한 변화라고 말하면 자자자자 하는 일상 이런 변화 말고 누구라도 쇼킹하고 센세이션한 뭐라고? 이런 느낌이 있는 빅스텝의 변화. 그런 것이 뭐다? 성장을 위한 몸이다. 근데 그 근본은 뭐다? 내가 진정 원하는 어, 나의 어떤 모습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있고 내가 진짜 원하는 내가 있어. 그런데 지금의 내 모습을 계속 유지하며 내가 진짜 원하는 내 모습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빅스텝을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의 내가 있고 내가 원하는 내가 있는데 이 빅스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을 그냥 계속 유지하는 거죠. 왜? 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는 사실은 지금까지, 어, 이 책의 내용으로 보면 나이를 먹었지, 성장한 건 아니다는 거. 나이를 먹은 것과 내가 20살이었는데 25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이것과 내가, 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한 나이가 든 모습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보다 사람들은 이 빅스텝 어, 을 하지 않고 나이만 먹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만 먹어왔기 때문에 겉으로는 어른처럼 보여도 겉으로는 어른이죠. 우리가 누가 봐도 어른처럼 보여도 심리적으로는 계속 아이인 상태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는 이만큼 먹었는데 심리는 계속 아이라는 거죠. 어, 왜 그러냐? 이들은 부모에게 자신을 분리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못했고, 부모가 행사하는 권력에서 전혀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학교 때는 부모가 바라는 어떤 아이, 뭐, 대학교 때도 부모가 바라는 자녀, 성인이 돼서도 부모가 바라는 그러니까 한 번도 예를 들어 나이는 40이고 50일 수 있지만 한 번도 부모로부터 진정한 독립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를 해요. 이 저자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본인이 경험했다. 어, 아주 좋은 고등학교 맞죠? 아주 좋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본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자기랑 맞지 않아서 부모에게 그 고등학교를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어, 그렇게 말해놓고도 느낌이 어때요? 그냥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냥 다시, 뭐,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얘기했다. 196페이지에 보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하고 진정한 안전이란, 그죠? 정말로 진짜 찐으로 내가 나에게 안전한 상태는, 어, 불안정을 맛보는 시간, 불안정을 맛보는 그 순간이 가장 진정한 안전한 상태라는 느낌이 들었다. 정말 내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하지 않는 거. 그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 순간 내가 어, 부모가 당연히 그 학교를 멀쩡하게 졸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학교랑 자기는 맞지 않아서 자기가 가지 않겠다는 독립선언을 한 거. 그게 자기에게는 그 순간이 나는 내 운명을 내 손 안에 쥐었던 것이다. 처음으로 독립이라는 걸 한 거죠.
그죠? 독립. 이 독립이 일어나야 어떻게 된다고요? 찐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7페이지.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해본 경험이 사실은 없다. 이게 참, 이제 여성의 경우에 약간 조금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패턴이냐. 아버지 그늘 아래 있다가 남편 그늘 안으로 간다. 이런 느낌이 강하죠. 그러니까 진짜 독립된 상태로 내가 결혼이라는 걸 했다기보다는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구 그늘 밑에 있다가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그게 아버지도 누구도 어머니도 그죠? 누구 그늘 밑에 있다가 또 다른 누구의 그늘로 가는. 그래서 뭐 진짜 찐으로 우리가 내 인생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계속해서 묻지 않아서 그런가요? 그죠? 내가 정말로, 그러니까 그냥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 눈에 그냥 편안하고, 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겠죠. 진짜 내가 나 자신에게 이런 거 이렇게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며, 내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면, 그쵸? 어, 당연히 자기 자신에게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이상적인 내가 누군지를 묻고, 그게 처음에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묻고 찾으려고 하고, 그걸 찾아진 걸 하려고 하는 걸 하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독립이라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나가 아니라, 엄마는 이랬으면 좋겠어. 뭐, 당신은 내 와이프로서 이랬으면 좋겠어. 뭐, 내가 생각해도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나는 어떤 모습이냐. 근데 그 질문 자체를 끝까지 이렇게 파고들어서 하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우리 앞에 얘기했던 그 자존이라는 것이 없이는 안 되죠.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97페이지. 이 저자처럼 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그러니까 우리가 사춘기 때가 정확하게 보면, 아이와 엄마가 독립되는 기회인 것 같아요. 독립되는 어떤 상황과 기회, 그 같은데, 어쨌든. 꼭 그게, 그때, 청소년기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어떤 때처럼 이 저자가 학교를 그만둘 때처럼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대한 도약을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실제로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외양과는 달리 심리적으로는 아직도 부모의 아이로 남아 물려받은 가치에 따라 살고, 우리 부모의 아이로, 내가 60인데도 우리 부모의 아이로 남아 물려받은 가치대로 그냥 따라 살고, 부모의 승낙과 반대에 따라 움직이고, 부모 하지 마라 말한다 이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은 한 번도 내 운명을 자기 손 안에 쥐어보지 못한 채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독립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뭐 사사건건,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잖아.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 내 눈에 보이죠. 저렇게 A를 선택하면 이 친구가 어떻게 된다는 게 내 눈에 우리는 좀 살아봤으니까 좀 보이죠. 근데 그게 100%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맞을 수는 있지. 그쵸? 근데 100%는 아니죠. 근데 우리는 내가 너무 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우리 이 앞에 예시 기억납니까?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계속 학교까지 픽업시켜 주는 거예요. 학교를 내내 데려다 주는 거예요.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고 데려다 주고. 아이는 그걸 원했어, 안 원했어? 원하지 않아. 근데 부모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 너무 위험해. 아이가 스쿨버스를 타고 싶었어.
근데 그래 타고 싶다고 얘기했으니까 부모가 뭐래? 절대로 안 된다. 왜? 세상은 굉장히 위험해. 뭐 스쿨버스 아저씨는 엄청 위험하게 운전을 해. 엄마는 안전하게 하자.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A를 선택하면 당연히 뻔하게 이게 될 걸 보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엄청난 뭐 간섭, 이게 잘못 얘기하면 간섭인데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게 그 아이를 뭐라 한 번도 독립시켜 주지 못한, 내가 내 마음에서 우리 애를 독립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설정값을 해놓는 거.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아. 저렇게 하면 너무 좋아. 라고 설정된 것을 아이나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참 이 책을 읽으면서. 근데 오직 어떤 말만 해야 되냐. 너는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죠? 너답게 사는 것이 좋고 최고 좋은 거고, 내가 너다운 것을 하는 이상 나는 너를 찐으로 사랑한다. 이 얘기를, 이건 이제 계속해야 되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이상의 어떤 것도 그 아이의 선택에 간섭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뭔데? 독립이 사랑이야? 그럼 독립은 뭔데? 순응하는 행위는 독립이 아니야. 그러니까 순응이라는 거죠. 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계속하는 거. 그냥 순응인 거죠. 사랑이 아닌 거죠.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음, 사랑, 가장 지고한 사랑은, 그죠? 전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이며,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가장 지고한 사랑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이며, 순응하는 행위가 아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사랑을, 그러니까 순응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어, 행동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랑이 뭔데? 헌신이 사랑이야. 라고 했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헌신은 어떤 거냐면 책임 있는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냥 그냥 단지 너에게 뭐 내 간이고 쓸기고 다 빼주고 막 이런 어?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헌신을 얘기해요. 그것도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볼게요. 201페이지. 음, 본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저자가.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사랑에 빠진 상태죠. 내가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졌어. 그런데 그 사랑에 빠진 거는 반드시 휘발된다, 없어진다, 없어진다. 그래서 어디로 근데 그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찐 사랑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또 계기는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결혼까지 갔으니까 진정한 사랑으로 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뭐였다? 결혼식, 결혼식이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서 자기는 뭐가 느껴졌다? 책임의식이 느껴졌다는 거죠. 책임의식. 그리고, 아내가 이제 임신한 아이가 생긴 이후에 그 책임감은 그 부부를, 원래 남녀였을 때는 사랑에 빠진 상태였고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책임 의식이 생겨서 찐 사랑으로 갔는데, 그죠? 거기서 또 아이가 생김으로써 이제 부모라는 그냥 생물학적 부모에서 심리학적 부모,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존재의 부모로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면 그 안에 언제나 뭐가 있다? 책임이 내재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책임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그래서 이 책임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 지속성을 얘기한다. 지속성. 지속적인 관계.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난 이 관계 깰 거야. 난 너를 버릴 거야. 난 너를 떠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너무 많이 축적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 독립에 관한 얘기겠죠.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떤 아주 사소하거나 어떤 크지 않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한 무언의 뭘 갖고 있어요? 지속한다. 함께 한다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어,
우리 예를 들어 연애랑 이게 다른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연애 때는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냥 그 일이 헤어짐으로 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결혼한 상태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예를 들어 참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반복되고 너무 오래됐는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독립이 안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일정 범위 안에서 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바로바로 어떤 액션으로 헤어지고 이런 건 아닌 거죠. 지속한다 이 말이에요. 지속한다. 두고 보고 살펴보고 변화를 추구하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에 뭐다?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헤어질 수도 있고 아주 어떤 일이든 니하고 내하고 이런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는 어 아이들 일도 똑같고 우리도 똑같고 성숙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격 장애를 겪는 사람이 있다면 그 성격 장애를 겪는 사람은 책임감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성격 장애 안에를 들어가 보면 책임감 부재라는 거예요. 이 장애가 심해질수록 책임지는 능력이 전적으로 떨어질 때, 어떤 성격 장애 같은, 그 뭔가 관계를 형성하거나 이런 걸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우리가 잘 못하는 사람은 뭐다? 책임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책임감 자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에도 그렇다. 이제 여기는 심리 상담을 받은 여성이 예시로 나오고, 그 여성은 뭐다? 내가 부모가 바라는 어떤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부모가 떠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불안증.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책임감이 부재된 관계가 많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다? 이게 불감증, 불안증,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예시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214페이지 보시면,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나 자신 안에 있는 그를 위한 공간을 만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이 자기 훈육이죠. 가로묶기, 우리 배웠죠. 우리 이해했죠. 그죠? 가로묶기. 그런데 이 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괄호묶기라는 훈육이고 그를 위해서는 자신의 확대와 결국에는 자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10대가 되기까지 대개 부모가 아이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알죠. 우리가 아이가 어릴 때 그 아이를 잘 교육시키고 훈육시키고 보육시키는 거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면,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면 나의 훈육, 나의 교육, 나의 보육 방식이 그 아이 나이대처럼 변화돼야 되는데, 부모가 우리가 왜 이 찐 사랑을 잘 모르냐? 우리의 부모로부터인데, 우리의 부모가 계속 나라는 존재를 어린아이로 계속 교육시키고 훈육시키고 보육시키니까 이 아이가 20살이 되면 그에 맞게 엄마도 변화를 해야 되는데 엄마의 변화는 없고 아이는 변화되었고, 근데 그 어린 시각으로 계속 하고 이러면서 뭐 한다? 어, 이런 거죠. 읽어볼게요. 이 아이의 성숙과 같이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도 바꾸고 수정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어떻게든 부모가 부모지만 무능해진 부모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해진 부모 때문에 아이는 독립도 뭔지 잘 모르고 이렇게 책임이 따르는 헌신의 감정도 받지 못하고 큰다는 거예요. 그 결과 좋은 부모로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경우를 자기는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부모가 먼저 책임 있는 헌신을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성이,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가 아니라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너는 있는 그대로 귀하고 소중하고 나는 있는 그대로의 너를 굉장히 사랑하고 존중하고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표현해주고 상대가 인지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랬을 때 나도 어떻게 한다? 타인을 보면서 어떻게 한다? 똑같은 성장과 함께 변화를, 나의 변화를 추구하고 결국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 있는 지속성을 가지는 존재로서 성장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말이 쉽